자, 국민의힘 요즘 가장 고심되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하락하는 청년층의 지지율입니다. 민 기자, 이 청년층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한다면서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집 나간 2030을 찾아라 이런 특명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 가장 먼저 이 청년 대변인의 새 얼굴을 찾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선발 방식은 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토론 배틀과 면접 심사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기현 대표는 이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 이런 걸 좀 확대하자 이런 안건도 제안을 했고요. 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취준생 젊은이들에게 1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현황을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40대 초반의 김병민 최고위원 이렇게 MZ 노조를 만나서 69시간 유연 노동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마침 여기 장해찬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 모레 불금에 치맥 회동 하세요? 네, 저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 새로고침협의회 위원장들과 또 저희 당에서 저와 김병민 최고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30대 행정관들도 나오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30대 서기관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청년 당정대가 현장을 찾아가면서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요. 이게 국회에서 이 노조분들이나 젊은 근로자분들이 국회의원들, 장관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제가 봤을 때 좀 딱딱하고 너무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또래들끼리 그냥 맥주 한잔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고 이 한 번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여의도 바깥으로 젊은 근로자들을 찾아가면서 소통과 신뢰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다 보면 지금 조금 어려운 국면에 처한 지지율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당내에서는 어떤가요? 이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그렇게 많이 큰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당연히 더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그 과도기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당정 간의 어떤 정무적 보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이전에 이 이슈들이 조금 불거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번 치맥 회동도 저희가 요청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참여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정무적인 기능 또는 소통하는 기능에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정책을 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소통하는 게 지금의 좀 안 좋았던 패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소통을 먼저 하고 나서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조금 다듬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신정현 부위원장도 청년층이시잖아요. 네, 청년층 입장에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 뭐라고 좀 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Z세대 자체의 특성, 공정에 민감한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민감한 MZ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선거 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내는 과정 이후에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그 이후에 꾸준히 본인이 픽했던 김기현 대표를 꽂아넣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개입의 과정들이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 MZ세대들이 아마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대일 외교야말로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인류 보편의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5.18 정신을 부정하고 망언을 했던 김재원 수석 최고의 발언 역시도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MZ세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것을 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여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이것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고 쳐내는 정당에 공정의 가치를 부여할 청년들은 없습니다. 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나중에 다 들여다보니까 다 험지 출마자들이에요.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천하람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겠죠. 다 험지 출마자들인데 막상 당을 보니까 윤핵관들과 당의 주류들은 가장 안정적인 지역에만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다 안정적인 지역구를 다 가져가는 윤핵관과 측근들, 이러한 당을 바라보는 MZ세대들은
공정한 정당이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청년 세대에서 보는 시선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국민의힘 18세부터 29세 청년 세대 지지율이 13%네요. 그리고 30대 지지율이 30%고 특히 이제 반면에 60대가 59%, 70대 이상이 5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요. 최근에 또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게 또 주목을 받아요. 오늘 제가 기사 봤더니 천하람이라는 이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전당대회 끝나고 2주 전도 지났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뭐 안철수 후보도 만났고 이재명 대표까지 만났는데 아직 안 만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바로 천하람 위원장 이름인데요. 이 김기현 대표 측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이 천 위원장 측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천하람 위원장은 직접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이 지도부 차원에서 뭐 천하람이 이준석과 갈라서야만 받아주겠다 일종의 이런 협박이 섞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짜 그러고 보면 안철수 의원 만났죠.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만났죠. 진짜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위원장만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안 만났으면 별 얘기 안 나올 텐데 두 사람은 만나고 한 사람 안 만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다 만나서 좋은 얘기 주고받고 이래야 연포탕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는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덩치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 덩치에 걸맞는 통 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손을 내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잡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포함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비판이나 전당대회에 대한 분석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최고위원이고요. 당대표 리그에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들러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직 아닙니다. 그냥 이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치열했던 경선의 해묵은 감정을 풀고 밥 먹는 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여러 이유 대면서 지연하면서 마치 몸값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과연 청년다운 모습이냐? 개혁적인 모습이냐? 질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라고 해서 경선 과정에 앙금이 없겠습니까? 치열하다면 더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만났고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에게 예전에 봉고파직 위리안치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맞아요.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당대표로서 또 이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일을 계기로 또 우리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말고 만날 건 만나고 또 필요하다면 헌신할 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천하람 위원장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일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천하람 위원장 언급 중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부 지도부는 천하람이 이준석과 노선을 달리해야만 당에서 받아주겠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뭔가 조건을 내밀고 천하람 위원장에게 뭐 요구하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정치하는 거고 개인의 신소관계나 정치적 교우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끼어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라 나는 천하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건 말건 그와 무관하게 당대표 경선 주자 중 한 사람으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민지숙 기자.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 펼쳐지면 아마 이 지역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지역에서 개파간 또 무슨 얘기들이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천하람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 같은데 이 순천에 또 다른 후보 앞서 이 순천에서 2차례 당선된 적이 있는 이정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공천을 두고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천하람 위원장은요, 당 입장에서도 본인과 이정현 위원장이 둘 다 갑을로 출마할 수 있는 구도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게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면서 만약 경선을 해야 한다면 원칙적인 룰에 따라 경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당사자인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천하람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러 스케줄이 조금 안 맞아서 전화로 저희가 직접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먼저요,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을 분리해서 또 천하람은 어떻게든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품고 아니면 포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뭔가 굉장히 시혜적인 그런 태도가 많이 읽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할지 뭐 내지는 공천을 줄지 지켜보겠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겠어.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좀 많이 감지가 됩니다. 당장 지지율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만나는 뭐 하나의 장면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번에 2030 지지율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젊어 보이는 쇼를 해가지고 2030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최악의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가 설명을 했던 공천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개혁 세력을 영구 추방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총선을 앞두고서는 저는 여러 번 어떤 민심의 거대한 파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변곡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옆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당분간 지역구 관리도 충실히 하고 또 글도 열심히 쓰면서 천하람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생각입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제작진이 조금 전에 약 한 2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만나는 거라 뭐 지금 2030 세대 겨냥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논의하는 거나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천하람 위원장 만난다고 청년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대선하면서 현실 정치 2년 해보고 전당대회까지 잘 치러봤는데 정치라는 게 때로는 단순한 게 정답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래요. 방송하면서 당 주류 비판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거 끝나고 이긴 후보와 패배한 후보가 서로 만나서 덕담 가지는 건 뭐 국민의힘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의 하나의 또 관행인 거잖아요. 이걸 거부할 정도의 명분이 지금 있는가? 그리고 계속 손을 내미는데 거부하면 나중에는 안 잡는 사람이 더 옹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복잡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김기현 대표 만나서 덕담하시고 또 필요한 조언이나 쓴소리도 그 자리에서 하시고요. 나중에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가 천하람 위원장이나 뭐 비주류의 어떤 요구를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목소리를 내야 명분이 쌓이는 건데 만나지도 않고 이러면 그 명분이 쌓이기가 쉽지 않죠.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빨리 만나야 저도 함께 경쟁했던 청년 최고 후보도 만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거든요. 제가 다른 후보들은 다 만났습니다, 벌써.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당내 지도부 어느 누구도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을 잘 해결해서 국민들께 점수 따기 바쁩니다. 공천에 공짜도 꺼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나요? 미리 서로 간에 섣부르게 공천 이야기하면서 감정 상하게 민감한 부분 저희도 언급 안 할 테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이걸 막 벌써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언론에 참 많이 나온 이름 천하람 위원장 목소리 듣고 왔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인 장해찬 최고위원의 반론도 좀